홍콩 후트 알로하 카카이아카 카카오 Good morning everyone 이라는 의미의 이제 하와이 언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와이 대학교에서 짧게 연수 받을 때 하와이어를 이제 조금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아는 거 그냥 던져봤고요. 여기는 지금 하와이 안에서도 여러 개 섬이 있는데 빅 아일랜드라는 큰 섬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코나 쪽에 저는 숙소에 머무르고 있고요. 한 온지 이제 열흘쯤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와 진짜 그냥 숨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여튼 여러분들 하와이 한 달 살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필두로 이렇게 쭉 한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영상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나도 이게 갔다 온 적이 있어, 나도 이런 정보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거를 좀 댓글에다가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비용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오는 거고요. 첫 번째 여행은 저의 이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딱 열흘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혼여행이라든지 혹은 평생에 한 번 정도 하와이 가보자 이러고 할 정도로 하와이는 진짜 좀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이제 열흘 묵을 때 돌아오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는 노을, 바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뒤에 와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좀 치밀하게 좀 계획을 했고 신혼여행 이후에 딱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10주년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나름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장을 이제 하와이에 오게 됩니다. 하와이 출장이라니 정말 대박인데요. 진짜 운이 좋게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제 2달 동안 하와이에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이 세 번째지만 어쨌든 하와이에서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경험, 그리고 하와이 현지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현지에 좀 정착한 분들하고 좀 이제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정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가장 좀 큰 문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렇게 쭉 쪼개가지고 저금을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되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항공료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다행히 이제 그죠? 저가 항공이 많이 이렇게 좀 취향을 해가지고 저가 항공을 좀 미리 좀 끊어 놓으면 왕복 그래도 100만 원 되지 않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그런 저가 항공을 좀 공략을 하면 항공비를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네이버 카페 중에 스사사라는 게 있어요.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 뭐 여행을 이렇게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떤 뭐 이렇게 카드가 좋고 어떤 걸 하면 뭐 마일리지로 뭐 승급을 할 수 있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단점은 역시나 들어가 보면 신세계가 열리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압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걸 다 공부하려면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카드 있죠, 적립시 카드 이런 거 좀 쓰면 항공 마일리지가 좀 쌓인다라는 그 정도 정보만 얻고 그냥 빨리 빠져나오고 현실에 제 그냥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했던 거는 광고 절대 아니고요. 그 외환 카드 있습니다. 구 외환 카드, 지금은 하나 카드죠. 거기에 이제 크로스 마일이라고 있어요. 크로스 마일 그거 이제 연회비가 좀 있긴 한데 그 한지 좀 전 됐어요. 그때 1,000원이면 1,000원을 제가 카드를 쓰게 되면 뭐 아시아나는 1.5 마일리지,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제가 그거로 카드를 가족들 지출을 카드로 쓸 일이 있으면 만약에 몰빵을 한다 라고 하면 1년이 되면 그쵸 꽤 금액이 쌓이겠죠. 그죠? 얼마 기준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1년을 막 줄기차게 쓰면 미주 기준, 미국 기준 한 사람 왕복 항공권 정도는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거를 좀 써가지고 마일리지를 이렇게 좀 많이 적립을 받았고 요래저래 이렇게 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쓰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 왜냐하면 가족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마일리지 티켓을 끊으려니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촉박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튼 확실한 것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저가 항공 미리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쵸? 마일리지를 좀 적립을 하면 분명히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이거 했을 때 뭐 통신비랑 주유비를 할인을 받는 카드도 있잖아요. 그런 저는 할인을 받는 금액, 그 할인 받았던 금액은 사실은 그렇죠. 뭐 그냥 쓱 사라지는 금액인데 이렇게 적립을 해서 쌓이는 것들, 즉 할인이 아니라 적립이 되는 것들은 저는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단을 내렸고 마일리지를 모았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항공권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체류비. 이게 거의 이제 전부를 이제 좌지우지할 건데, 체류비는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큰 그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냐, 혼자 이제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둘 이상 뭐 가족들이 같이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하고 나하고 이 여행의 컨셉에 대해서, 이 한 달 살기라고 해도 이 살기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거든요. 반드시 입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 좀 두 가지를 드리면, 하나는요, 말 그대로 여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밥도 내가 좀 해먹고 장도 보고 약간 현지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즉 이제 거주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휴양형입니다. 네, 휴양형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쵸, 거기서 말 그대로 우리 칠렉스, 약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 너무 부러워 하던 것을 나도 해본다라는 나의 판타지를 좀 충족할 수 있는 휴양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형에 가까운지, 그쵸? 즉 살기, 거주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 휴양형에 가까운지를, 그쵸? 내 자신이, 그리고 내 파트너, 같이 갈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상대방이 근데 이거는 좀 아쉽다란 말, 서운하다란 말을 던졌을 때 굉장히 내가 더 서운해. 내가 더 상처받아요. 왜? 나는 준비 진짜 힘들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주형에 가깝게 세팅을 했어요. 거주형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주형은요, 일단 숙소가 좀 달라집니다. 이 휴양형은 숙소가 보통 우리 말하는 호텔급, 좋은 리조트급 이런 데에 가깝고 비쌉니다. 하와이가 요즘 미쳐가지고요, 가격이 1박 하는데 그냥 좀 괜찮다 싶으면 300, 400, 500불, 즉 33만 원에서만 5, 6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비싸요. 자,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거주형 있잖아요, 그죠? 거주형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거는 가격이 좀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 가족을 다 데려가야 되니까 한 200에서 250 사이 정도 되는 거를 저는 미리 좀 발견했어요. 굳이 뭐 많은데 발품 팔지도 않았고요. 익스피디아나 아니면 구글에서 하와이 뭐 치프, 뭐 컨도, 리조트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가격을 보고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이제 주방이 끼어 있는 거주형으로 선택을 하면, 그렇죠, 우리 일반 호텔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다는 거. 그 내려간 만큼 우리가 숙박을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양형으로 갈지 아니면 거주형으로 할지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혼합을 좀 할지 이걸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만약 한 달 살기를 시도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혼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와서 한번 직접 겪어보고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좀 더 비중을 높여야겠어 라는 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순수히 여러분들 그게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묵었던 숙소는 저는 되게 좋았고 제 와이프도 되게 만족했어요. 오아후에 있을 때 이름을 다 공개하면 아마 이게 또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저만 좀 간직하고 싶은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와이키키 쪽에서 약간만 걸어가면 되고요. AS 땡땡땡땡땡입니다. AS 땡땡땡땡땡. 이 정도 되면 왠지 덧거래수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 거기 있었고 1박에 한 200, 한 4, 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박에 200, 4, 50불 나왔고, 키치네트, 즉 조그만 주방이 딸려 있어가지고 이제 장을 봐서 이렇게 요리를 이제 해 먹었습니다. 아침은 시리얼하고 뭐 빵, 그다음에 커피,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니까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됐거든요. 밖에 좀 럭셔리한 데 가면 그냥 80에서 100불 정도는 이제 깨져요. 네, 저기
촬영하다가 이제 갑자기 잔디를 엄청 깎아가지고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잠시 옮겼어요. 피신. 자, 그래서 이어서 하면 저는 이제 그 아까 AS 땡땡땡땡땡 숙소에 있었는데 거기에 좀 괜찮았던 게 주방 키치네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딸려 있으니까 그렇죠. 장을 봐서 거기서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리라고 해서 뭐 근사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 그냥 그런 거죠. 아침은 거기 이제 시리얼 하고 뭐 그리크 요거트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서로 말아도 먹고 아니 우유에다가 이렇게 또 말아 먹기도 하고 뭐 과일 같은 거 좀 잘 파니까 과일 같은 거 이제 아침에 먹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크루아상이나 베이글 같은 거 하나 코나 커피하고 이렇게 먹으면 든든해요. 아침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먹었고요. 한번 이제 한 $50 정도, 한 5만원에서 55,000원 정도 장을 보면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거로 아침은 그래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거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서 좀 괜찮은 데 가서 조식을 먹으려고 하면 조식이 불포함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른이 조식이 보통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3만원 이상 되잖아요. 33,000원. 그러면 어른 둘에 아이 하나 뭐 혹은 아이 둘 끼면 아침 조식만 해도 거의 8에서 9만원씩 나와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고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근사한 데 가면 보통 기본이 8에서 한 10만원 정도는 나오니까 장 보는 거하고 이렇게 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좀 거주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거주형이 사실 또 재미도 있었어요. 이게 장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테이크아웃, 보통 미국에서는 to go라고 하잖아요. to go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해도 애들은 보통 한 7에서 한 $8 정도,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싸도 텍스까지 치면 한 $12, 한 $13 정도 되니까 한 끼에 가격이 대충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참고를 하시면 하루에 내가 식비로 얼만큼 버짓이 나가겠다라는 것이 미리 좀 계산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뭐 살림 다 깨먹겠네. 저희 식당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일주일에 내가 외식을 몇 번 하겠다, 뭐 저녁을 몇 번 사 먹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약약, 중강약약 이런 계획을 짜시면 내가 뭐 2주를 갈지 3주를 갈지 혹은 4주 중 한 달을 갈지에 따라서 식비 예산이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게 결국 이거죠. 항공비를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양형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 이제 거주하는 형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나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 조율해 가지고 가격대를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가격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장을 봐 가지고 그렇죠, 만들어 먹는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아침이라든지 간단하게 활용하면 역시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쵸? 너무 이렇게 막 오징어, 마른 오징어에 물 짜듯이 가난하게 와가지고 무슨 홈리스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럴 거면 한 달 살기 의미가 없겠죠. 그 속에서 나도 발견하고 힐링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안배를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훗! 알로하 카카이아